위주얼 고주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장 흐름을 명쾌하게 분석해드리는 해외 투자 전문가 임백스입니다. 2025년 5월 10일 주말판 신문들을 쭉 보면서 한 주간 미국 시장의 주요 이슈들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요. 다음 주 투자 전략을 위한 통찰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는 미국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다우, S&P 500, 나스닥, 주요 지수들이 모두 주간 단위로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거의 제자리 걸음을 했죠. 이는 지난 몇 주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발표로 롤러코스터를 탔던 시장이 잠시 안정을 찾는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평안함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 중요 기사는 중국의 대미 수출 급감 소식과 지금 진행되고 있죠. 미중 무역 협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중국의 4월 대미 수출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세 속에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이 다른 지역으로 수출을 돌리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보도이고요.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앞두고 관세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의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이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입니다. 이 현 주소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기사인데요. 중국의 4월 대미 수출 급감, 단순히 수치 이상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가 중국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중국으로 하여금 수출 다변화를 더욱 서두르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는데요. 과거 경험을 돌이켜보면 이런 무역 지표 변화는 단순한 경제 뉴스를 넘어서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바로미터로 작용하곤 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의 관세를 피하기 위해 동남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 등으로 수출을 늘리고는 있지만 미국 시장의 빈자리를 완전히 메우기는 어려운 듯합니다. 이번 주말 스위스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회담이 그래서 더욱 중요한 미팅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80% 관세가 있지만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양국이 극단적인 대립을 피하고 어느 정도 타협점을 찾으려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참으로 시장으로서는 조금이나마 기대를 갖게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양국의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 번의 회담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10시간의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회의 내용이나 분위기나 이런 거는 전부 함구된 상태이고요. 또 일요일 날 또 회의를 제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은 이 협상 결과를 예의주시하면서도 단기적인 뉴스에 휘둘리거나 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국 관련 사업 비중이 높은 기업 혹은 중국 시장과 경쟁 또는 협력 관계에 있는 미국의 기업에 투자하고 계신다면 조금 더 주의 깊게 이런 회의 내용을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사는 국제 정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분쟁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에 대한 좌절감을 표출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는 최근 한 행사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 자신을 밤잠을 못 이루게 한다고 불평했다고 하는데요. 가자지구 문제 또한 해결이 쉽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국제정세 또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분쟁의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인데 참 트럼프도 안 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특히 트럼프가 얘기하기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부를 원한다고, 즉 우크라이나 전체를 원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지금 협상이 어렵다 하는 것을 토로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이는 에너지 가격, 곡물 가격 등 원자재 시장의 지속적인 변동성을 얘기할 수 있고요. 이는 곧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에 있을 때 보면은 중동 분쟁이나 구소련 해체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가 크게 발생하면 시장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곤 하죠. 그래서 주식을 좀 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도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서 주식을 멀리하지 않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지만 가자지구 문제 같은 경우는 1000년 동안 싸워왔다는 언급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얼마나 뿌리 깊고 해결하기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죠. 이러한 지정학적
혹은 불안정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기업들의 투자 계획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사는 우리 생활과도 밀접한 계란 가격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계란 가격이 지난 3년간 3배나 급등했다고 하네요. 이 과정에서 미국의 최대 계란 생산 업체입니다. 칼 메인 푸드라는 데가 있는데요. 주가가 2배로 뛰었다고 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지목되고는 있지만 미국 법무부가 이 회사를 포함한 다수의 기업들을 가격 책정 관행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런 생활물가와 직결되는 계란 가격의 급등 소식이 뉴스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뭐냐? 지금 현재 미국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다는 거죠. 그리고 체감하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봅니다. 칼메인 푸드라는 회사가 계란 부족 사태 속에서 큰 이익을 얻고 있다는 점은 사실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에선 저 회사 한번 투자해볼까 하는 투자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공급망 문제와 특정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이런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회사가 미국에서 판매되는 계란 5개 중에 1개를 공급하는 회사라고 그래서 지금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매력적인 기회로만 볼 게 아니라 법무부의 가격 담합조사가 들어갔는데 이게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 됩니다. 만약 불공정 행위가 밝혀진다면 기업 이미지가 손상되고 막대한 또 벌금을 내게 되고 규제가 강화돼서 그동안에 향유했던 이런 좋은 영업적 위치를 잃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심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 최근처럼 인플레이션이 많이 좀 걱정이 되는 시기에는 이런 생활 필수품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기업들에 투자를 하실 때는 좀 전반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사회적 평판 리스크, 규제 리스크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외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단신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대표적인 전자기업이죠. 파나소닉이요. 본사 및 가전사업부 운영 합리화를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약 10,000명의 인력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경제 심화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 절감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으며 기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는 전통적인 대기업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하는 사례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행동주의 펀드로 유명한 엘리언 매니지먼트의 소식인데요.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포함한 인프라 자산의 지분 인수를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정학적 긴장 관계 속에서도 특정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자원의 가치를 보고 움직이는 것을 시사합니다. 물론 정치적인 리스크가 매우 큰 투자일 수 있지만 그래도 돈이 있는 데는 어디든지 간다 하는 투자 철학이 좀 녹아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AMC 네트워크라는 케이블 TV 회사인데요. 케이블 TV 시청자 감소와 스트리밍 시장 경쟁 심화로 인해서 1분기 이익이 감소했다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미디어 산업의 지각 변동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통적인 미디어 기업들이 어떻게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번 주 미국 시장은 표면적으로는 잠잠했지만 그 이면에는 미중 무역 갈등, 지정학적 리스크, 인플레이션 압력 등 여전히 많은 변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는요. 첫째는 미중 무역 협상 결과를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둘째는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압력과 연준의 스탠스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에너지 가격이나 생활 물가 관련 지표들은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개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발표된 숫자를 보시기보다는 기업들이 제시하는 향후 전망, 즉 가이던스죠. 그리고 현재의 경제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경영진의 코멘트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과도하게 반응하며 저평가된 우량주들이 많이 생겨날 때, 즉 바이온 딥스죠. 많이 빠졌을 때 차근차근 물량을 확보해 가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충분한 분석과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꼭 가지셔야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디 오늘 분석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다음 주 투자 전략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주알 고주알 TV의 임백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